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메일로 이제 승전보라고 지금 시기에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에게는. 그래서 좀 요거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전 정규 강의를 하면서 추천해 드리는 투자법이 있어요. 그때그때에 맞는, 그리고 그때그때 최적화된 지역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요게 어떻게 작동한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닫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좋은 기회이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지금 정규 강의 21기 접수 기간이고요. 여기에 접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에만 가능하시고요. 접수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요번에 20기 들으신 분이 원하시는 매수를 했어요. 네, 열심히 하셨어요. 한 달 반 정도 물건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19기 때부터 계속 찾으신 거예요. 상당 기간을 찾으신 건데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나 봤더니 저한테 연락 오신 게, 얼음공장 네가 얘기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게 나한테 요번에 작용되는 물건을 찾았다는 건데, 그 시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말에 청주에 투자했던 물건에서 수익을 내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전 지금 수강생분들이. 왜냐면 알아요. 당시에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 맞죠. 22년도 하반기에 청주 지역을 추천을 드렸어요. 조건을 달아서. 왜냐면 저는 다니잖아요. 데이터가 아니고요. 데이터 중요하죠. 근데 데이터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거래할 때 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냥 다주택자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계실 거예요. 버틸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죽이는데 그걸 누가 버텨요? 안 팔리죠. 전세 안 나가죠. 가지고 있으면 세금 때려 맞죠. 이걸 무슨 수로 버텨요?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금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잡아서 시장 전세가 기준으로 회복만 돼도 일단 몇 천이 남아요.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시장이 중간에 충격을 받잖아요. 거래량이 갑자기 줄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장이 23년도엔 이게 안 통했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제가 이걸 추천드린 적이 없어요. 23년도에는 신규 수요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자자 물건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죠. 연속성은 뭐냐? 집은요, 사실 뭐 파는 건 맞는데요, 팔기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팔고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도 다 해당이 돼요. 젊은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내 집 팔았잖아요. 그럼 다음 집 사요. 옮겨타기라고 하잖아요. 학군지 뭐 아니면 노후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팔고 산다. 사는 사람도 있고요, 팔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만 하는 사람들은 뭐 무주택자였다가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고, 팔기만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 그리고 대부분은 1가구 1주택자는 팔고 삽니다. 자, 그런데 23년도에는 팔고 사는 게 안 됐죠.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거래량을 보세요. 그게 갈아타기 하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2,000건 3,000건 그렇게 안 나와요. 갈아타기 하면은 5,000건 넘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기만 했고 팔기만 한 거잖아요. 연결점이 없는데, 올해에는 갈아타기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돼서 거래량이 9,000건이 찍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투자자 다주택자가 없으니까 거래량 10,000건 넘는 거 말도 안 된다. 5,000건 넘으면 기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장하셔가지고 저한테 그거 숫자 분석 좀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건 한마디도 없어요. 알아봐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잖아요, 이거를. 저랑 같이. 실수요자만으로도 갈아타기까지 동행이 되면은 5,000건 넘겨요. 10,000건도 넘길 수 있어요. 이번에 그냥 가다가 만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시장이 덜컥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요, 갈아타기를, 원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고 싶은 집과 팔고 싶은 집을 동시에 계속 알아보면서, 지금은 갈아타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 10배 넘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원래는 내 거를 먼저 팔고 다음 걸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고 싶은 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옛날에는 먼저 사고 나중에 팔았단 말이에요. 모두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사고 싶은 데를 보다가 조바심이 나면은요, 계약을 해요. 그리고 옮겨 타 가야 되지.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면서. 그럼 이 안 팔리는 데가 어디겠냐고요. 주요 입지? 주요 입지는 그래도 팔려요.
중하급지가 안 팔려요. 그럼 그때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급매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싼 매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캐치해냈잖아요. 뭐예요? 대출 사고. 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기존 집이랑 다음 집이랑 막 전세 집이랑 조율을 다 해놨는데 대출이 막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파토가 나잖아요. 이 파토를 막기 위해서 매도하는 물건이 가끔 나와요. 중저하가. 왜냐면 높은 지역에서는 안 나와요. 있다고들 하시는데 그분들 대출에 그렇게 안 기대요. 그분들은 이게 편견이기도 하고 근데 현실이 이래요. 그 정도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하면서 나도 싫은데 비빌 때가 있어요. 이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틀렸으면 제가 반성할게요.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 다 무슨 철인 28호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잘 사는 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비빌 언덕이 있어서 집을 급매로 안 던져도 다른 초이스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중하급지 이하의 분들은 정말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출이 막히면은 터져요, 이게. 그래서 대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놓고 서민을 죽이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젠 전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럼 이 터진 물건들은 급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걸 잡은 거예요. 고가주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집을 사야 돼요. 그리고 내 집을 팔아야 돼요. 내 집을 팔기로 했는데 내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또 서민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누군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계약금 네가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남일은 쉬워요. 계약금 내가 돌려받고 그냥 먹고 뭐 배액상환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그럼 끝이에요. 다음 집 잔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난 계약금만큼은 돌려받았잖아요. 그럼 이 집을 처분하긴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을 그만큼 양보해서 팔아요. 그만큼 최대한 양보가 몇 프로예요? 10%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많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불행한 어떤 부동산 사고인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자주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능하면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고요.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저놈 기발나고 시장에 대응이 빠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독해 보이죠. 남의 그런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욕을 많이 먹는 삶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시장의 기회는 다 그렇게 생겼어요.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시장은 극단적으로 다루면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다음 시장, 지금 포레온 입주장이죠. 지금은 어떤 기회가 있을까? 25년도엔 어떤 기회가 있을까? 지방엔 지금 기회가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전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얻으시려는 게, 야, 시장 어떻게 될까? 야, 지금 집 사도 돼? 야, 내 아파트 언제 팔아? 지금 막 몇 년이 남았는데 매도 타이밍 언제로 접을까? 이거 전세가 입주할 때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답변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미래에 그런 걸 맞추는 능력은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을 저처럼 직원들이랑 같이 분석을 하면은 지금 시장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이 생태계를 파악하면 되잖아요. 이런 물건 지금 있어요, 여러분. 찾기가 쉽진 않죠. 그럼 여기서 수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수천만 원. 아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5억짜리 집을 팔고 8억짜리로 옮겨가요. 그래서 5억짜리 집에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한테 사기로 한 사람이 대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5억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이 돈을 못 땡겨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5천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서로 약간 절충을 할 수가 있거든요. 2,500, 3천 선에서 절충을 해요. 근데 내 집은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싸게 판다고요. 많지 않지만 대출을 이런 식으로 휘저으면은 어떻게 돈 사고가 안 납니까? 전 이건 화가 나요, 진짜로. 왜 서민들을 죽여요? 여러분이 때려잡아야 되는 고가주택 그 사람들은요, 대출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가계부채랑 상관이 없다고요. 가계부채는 지금 서민들한테 필요한 기회예요. 이게 왜 나쁜데요? 한국은행 총재가 나쁘다면 나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행 총재를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밥그릇에 대한 욕심도 없고, 권력을 원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공부도 없고, 보수 개념도 없고, 진보 개념도 없고, 서민에 대한 동정심이나 어떤 개념이나 보호 개념도 없고, 서민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런 식이죠.
야, 우리 정부도 그린벨트 그거 한번 해볼까? 멋있던데. 응, 해봐. 그린벨트. 그래서 지금 몇 가구나 푼 거예요, 이게. 그 양재랑 과천 사이에 서초구에다가 2만 가구 하고 거기 임대주택 5, 60% 잡으면 일반 주택이, 일반 분양이 10,000 가구인데 10,000 가구면 헬리오시티거든요. 그거 그냥 자연 그대로 둬요. 네? 자연 그대로 두세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한 5만 가구 이상을 넣으시든가, 진짜 좋은 고급 주택을 서초구에 부자촌을 만들어 가지고 수요를 확 빼서, 부자들의 수요를 뺐으면 어떻게 돼요? 걔네가 갖고 있던 주택에 중산층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산층이 옮겨 나온 곳은 서민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하급층 다 죽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안 좋게 보실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그건 죄송해요, 저도. 근데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사실 그분이 계약 터지게 만든 거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그분이 집 살라고 대출 알아봤다가 대출 터진 거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알아요. 뭐 정당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맞아요. 제 수강생분이 그걸 저렴하게 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수강생분을 위해 기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영상을 만들면서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시장은 계속 기회가 있고 지금도 기회가 있고 전국에 지금 이런저런 기회가 많아요. 진짜입니다. 전 항상 그 기회를 찾는 사람이고 실행에 옮겼고 그걸로 돈을 벌어왔어요. 위기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 영상 보시면은 분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너무 축하드린다. 본인이 하신 노력의 결과예요. 거의 몇 달을 고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회는 그렇게 찾아와요. 계속 다니면, 연속성 있게 하면은 기회는 와요. 그걸 잡을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거를 그 선생님은 어디 가서 운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운이기도 하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